자, 지금까지 사례를 잘 읽었습니다. 사례 풀이를 이제 들어가면, 잠시만요. 자, 사례 A, 그죠? A형 중에서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은, 그죠? 실제적인 과제를 먼저 보면 첫 번째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라고 했죠, 그죠? 뭐 지금 안 보시는 분들 보면 기본권 경합이 뭐예요, 그죠? 경합은 두 가지가 경쟁하는 게 경합이죠, 그죠? 그래서 사례에서 문제된 게 그럼 기본권 한 개가 문제됐을까 아니면 여러 개 문제됐을까? 여러 개가 됐겠죠. 여러 개 중에서 뭐를 우선적으로 따져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권 문제는 여러 개 결정이 되면은 첫 번째 기본권 경합 문제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한테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뭐였죠? 법률의 명확성의 요청이죠. 막연하니까 무효의 이론, 위배 여부를 써라. 이건 뭐냐면 아마도 그죠? 막연함으로 무효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가 되냐면 표현의 자유 쪽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럼 언론 출판의 자유 중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이번 논점에서 다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럼 어떻게 돼? 논리적으로 1번에서는 사실은 답이 거의 나오지. 기본권 경합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다른 기본권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나오는데, 그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다뤄줄 때 2번 논점에서 어떻게 되죠? 막연하니까 무효 이론을 여러분이 언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막연하면 어떻게 돼요? 막연함으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무효시켜서 이 사람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호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막연하니까 무효의 이론은, 그죠? 하나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국 이론이 아니면 원래 미국이나 다른 데서 온 이론이에요. 그렇지? 다른 데서 온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 이론이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써주면은 훨씬 더 점수가 좋겠죠. 야, 이 친구 제대로 알고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연함으로 무효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딱 써가지고 나온 이론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법률 조항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것이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온 거랍니다. 그걸 아는가? 그걸 물어보기 위한 게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논점으로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저번에 했듯이 기본권에는 항상 기본권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제한할 때 뭐를 지켜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도 지켜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것도 지켜야 되죠, 그죠? 형식적인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이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고. 그다음 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30조 2항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잉금지 원칙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가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지? 목적, 그죠? 목적에는 30조 2항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뭐가 있죠? 그런 목적을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걸 판단해야 되고. 다음으로 뭡니까?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수단을 쓰면 안 된다. 그것이 수단의 적합성이고. 세 번째 뭐였죠? 그죠? 그런 수단을 썼는데 침해를 한 것이 최소인가? 그죠? 최소적으로 침해했는가? 그죠? 침해 최소성을 보고 그다음 따져주는 게 뭐죠? 법익을 마지막에 공익과 사익을 분양을 합니다. 이게 보통 표준적인 방법인데, 다만 그죠? 그것은 사실은 여기는 4번이에요. 그죠? 과잉금지 위배 여부. 그럼 3번은 왜 나올까? 그죠? 3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그죠? 기준이 다른 기준하고 다른 이중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것이 뭔가?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이것은 이중기준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개념을 써줘야겠죠. 만약쓰면은 뭐 어떤 기준이 있다. 외국 학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판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쓰고. 그럼 이중기준 원칙이 뭐가 돼요? 일종의 정신적 자유권은, 그죠? 언론 출판사 같은 경우에 정신적 자유권은 뭐죠? 경제적 기본권, 다른 거 직업의 자유, 뭐 기타 등등의 자유보다 어떻게 돼요? 더 우선이 돼요? 우선이 안 돼요? 우선된다는 거예요. 이중기준 원칙은. 그죠? 그래서 우선이 되니까 어떻게 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더 느슨하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이게 더 잘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법률이 그거를 제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들여다볼 때 과잉금융 정책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4단계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잖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것이 얘기했던 세 번째 논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자라고 하고 네 번째는 엄격하게 따져주면 되겠죠. 이해했죠? 다시 정리를 하면 본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처음에 보면 누구예요? 갑이 문제되죠. 그죠? 갑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죠? 출판사를 등록을 하고 어쨌든 그죠? 좀 야한 것들을 했네요. 그죠? 야한 책들을 막 찍어서 뿌렸네요. 그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죠? 자, 서초구 서초구청장이 어떻게 돼요? 그죠? 저속한 간음에 해당되는 이유로 이 사람도 서초구청장도 막 막무가내로 그거를 한 건 아니죠. 뭐죠? 법률에 있었죠. 그죠? 법률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률이 뭐였었냐면은 당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앞으로 출판사 등록법이라고 합시다. 출판사 등록법 제5조 2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해서 뭐 등등등등등 한 경우에는 출판사 자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이 출판사는 출판소 사장이야. 갑자기 직업이 없어져. 출판 사장이라서 이러고 있었는데 출판소가 없어지는 거야. 출판소가.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의거해서 서초구청장이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냐 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봐. 나는 뭐 좀 이런 게 야한 거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돈 좀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죠? 실제로 많이 그러지 않았는데 했는데 갑자기 내 출판사가 다 없어졌어. 갑자기 나는 딴 책도 만들고 이런 책도 만드는데 잡지 하나 만들었다고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뭔가 이상하다. 그죠? 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변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가 사례 문제 핵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하든 아니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역할로 대리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면은 첫 번째 통과될 거는 뭐가 되죠? 보통은 모든 소송은 본안 전이 있고 본안 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안 전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서류를 깔끔하게 잘 써야 되고 그죠? 누가 소송을 걸고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지에 대해서 다 요건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논점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본안 전의 문제는 없애고 본안 판단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오케이 나머지 서류는 다 잘 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썼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갑의 내지는 내가 변호인이면은 내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 이 사람 갑의 기본권은 뭐가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되는가? 실제로 침해되는가는 나중에 보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돼요? 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연금을 받을 권리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출판사니까 당연히 내가 출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일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출판해서 하는 뭐예요? 그냥 나는 자유로운 사상가야. 돈 안 받고 출판할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출판을 해서 직업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직업으로 돈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또 문제가 될까요?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굳이 따지자면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어라고 보면은 뭐가 있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은 항상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전에 언론의 자유가 하고 이런 자유가 있으면은 기업의 자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뒤로 물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충적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밀려나는 거고 지금 두 가지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따질 때 뭘 따져야 되는가? 그래서 기본권 경합에 있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뭐가 있죠? 경합 이론이.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썼어요. 기본권 경합의 의의와 유사 경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사 경합은 뭘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뭐가 있어요? 아까 출판의 자유가 있고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 근데 이거는 내가 보충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경합이에요, 아니면은 유사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사경합이라고 본다. 이해했죠? 실제로는 경합하지 않는 거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개념 자체가 하나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특수 개념이니까 특별한 요소는 아닌 거라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권들을 규정을 다 해놨으면은 사실 요건 특별법으로 그냥 규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머리를 마른 대로 자를 자유, 그죠? 아니면은 내가 귀걸이를 할 자유, 이런 것은 헌법에 규정이 딱 있어요, 없어요? 특별 규정 없잖아. 언론을 어떻게 해라, 출판을 어떻게 해라는 거는 규정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귀를 뚫을 자유, 머리가 할 자유, 내 신체를 마음대로 쓸 자유는 잘 찾아보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일반적 아까 전에 행동 자유권으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그거는 헌법학 10조에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헌법 10조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출판의 자유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경합하는 게 아니고 10조는 내버려두고 그냥 출판의 자유만 판단을 된다고. 오케이. 요거는 유사경합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경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은 게 생각해보니까 출판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따져줄까가 문제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두 기본권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칙이 생겨요. 직접 관련된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 기본권 중에서 이 사안에 더 관련이 더 많이 되는 것을 하자.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의 그러니까 출판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으면은, 그죠? 예를 들어 언론의 출판의 자유가 더 우선시된다. 그러면은 출판의 자유를 보고,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출판의 자유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걸로 돈 벌어먹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직업의 자유나, 그죠? 상업적 행위의 자유가 더 우선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명확한 게 아니거든. 그죠? 이 사안에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죠? 사람에 따라서 직업의 자유 우선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 이론은 불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이론은 뭐가 있죠? 썼지만 최강력 기본권 적용의 원칙이 있다. 그죠? 최강력 기본권은 뭐예요? 기본권마다 효력이 다 달라서, 그죠? 그 어떤 기본권이 더 강력하고 할 경우에는 그 기본권을 적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런 이론은 뭐가 되죠? 그죠? 정신적 자유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기본권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의 자유,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의 자유까지 더 강력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직업의 자유나 아니면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런 것보다 정신적 자유권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고, 그래서 최강력 기본권을 먼저 하자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썼지만은 관련 기본권을 다 적용하자는 것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 판단하자. 다 판단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뭐죠? 이론이 있어. 두 세 개 있으면 하나만 판단하자. 아니면 우선으로 하자는 거고, 뒤에 건 뭐가 돼요? 그러지 말고 다 판단하자. 이만큼 보고서가 이만큼 길어지더라도 다 해주자. 이런 이론이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판단을 내리면 돼요. 아, 난 직업의 자유도 할래. 판단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시한다라거나 최강력 기본권을 봤을 때 나는 출판의 자유가 더 강력하다고 봤으면 그걸로 가면 된다. 이해했죠? 알겠죠? 그래서 요지는 뭐다? 결론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언론 출판에 쭉 가도 되고, 그게 아니고 언론 출판으로 가두고 아까 전에 뭐예요? 모두 적용하는 원칙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언론 출판의 자유도 다르고 직업의 자유도 다를 수 있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거는 여러분 학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 점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만 갔다고 칩시다. 출판의 자유만 가게 되면 이게 더 일반적인 답일 건데, 그러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적용되는 게 아까 뭐라는 거죠? 힌트를 줬잖아요, 그죠? 막연하니까 무효 이론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판례를 봤더니, 그죠? 미국 판례는 막연하면은 베이그 하면은 무효가 된다는 이론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막연하니까 무효 이론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헌법은 뭐죠? 법치국가 요청에서 뭐가 있다고? 있잖아. 명확성의 원칙으로 해결된다. 그치? 그럼 되잖아. 그래서 근데 제가 갈로에서 막연하니까 무료이라고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써주면 되게 좋다. 이해하셨죠? 우리 법에서 명확성 원칙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독일법.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오고 이런 원칙에 나오는 얘기랑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랑 본질은 거의 비슷한데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이렇게 써주면은 야 좋지. 어쨌든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명확성 원칙을 얘기를 할게요. 명확해야지 되잖아요. 명확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법치국가의 원칙 요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본 사안을 봤더니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이 충족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법에. 예. 네. 뭐가 제일 문제였나요? 무슨 간행물? 세 글자. 저속한 간행물. 그죠? 저속한 게 뭐야? 한국 사람이지만 가끔 저속하다는 말 들어본 적 많이 없죠? 한자 말이니까 저속하다. 뭘까? 사전을 찾아보면 뭐 낮을 저자를 쓰나요? 그러니까 좀 열등하고 뭐 속된 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뭐가 저속해? 밥 먹는 게 저속해? 뭐지? 내가 밥 먹는 걸 사진 찍으면 저속한 사진인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집에서 그냥 속옷 입고 있고 뭐 이렇게 라면 먹고 있어요. 그것도 뭐 고상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도전을 라면 먹으면서 후루룩 쩝쩝 보면서 칼칼칼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 사진 찍으면 그것도 저속한 간행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 넓게 해석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그죠? 아 이게 뭔가 좀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마다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명확성 원칙 충족한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뭔가 좀 애매하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명확성 원칙 충족을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편하다고. 이해하셨죠? 더 맞다고요. 이해했죠? 자, 근데 요거를 하나 더 강화시켜주는 논거가 있어요. 실제로도 명확성 원칙 위배라고 맞습니다. 판례는 문제는. 근데 판례도 실제로 이렇게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명확성의 원칙은 더 강화돼야 돼요? 아니면 더 약화돼야 돼요? 정신적 자유권에서는 더 강화돼야겠지. 왜? 세 번째가 힌트 준 게 있잖아요. 뭐가 있지? 무슨 기준의 원칙? 세 번째가 이중 기준의 원칙을 했잖아요. 이중 기준은 뭐죠? 정신적 자유권이 다른 비정신적인 자유권, 사회적 뭐 아니면 뭐 그런 경제적 자유권보다 더 보호가 돼야 돼, 아니어야 돼요? 더 보호가 되겠지. 그럼 명확성의 원칙 아까 전에 그것도 그러면은 더 엄격해야 돼요, 아니면 더 완화돼야 돼요? 엄격해야겠지. 그러면 세 번째는 그걸 적어야 된다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인데 더 보다 보니까 뭐죠? 더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그죠? 따라서 뭐죠? 예를 들어서 합헌적 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따라서 뭐지? 30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도 나는 더 따져보겠다 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서 자, 요거는 다시 얘기해. 이중 기준의 원칙은 합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이건 아까 전에 했던 명확성 원칙에 적용이 되죠. 그죠? 되지만 사실은 30조 2항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중 심사 원칙을 현재는 적용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적용 가능하다고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정신적 자유권에 있어서 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30조 2항의 과잉금칙을 볼 때 더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셈이 되겠던 다 네 가지 있죠. 목적의 정당성 따지면 수학수행 작업 따지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거 네 가지 다 꼼꼼히 따져주는 것 자체가 엄격 심사라고 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고 목적의 적합성, 아까 목적의 목적 정당성 따지고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정도 따져주고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완화된 심사라고 봐요. 이해했죠? 근데 네 가지를 다 하나하나 다 따져주는 것 자체가 엄격 심사입니다. 이해했죠? 근데 네 가지를 다 따져보니까 저는 그냥 예시적으로 썼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과잉 첫 번째 입법 목적은 어떻게 봐요? 정당한 거 같아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에 일단은 뭐 이렇게 봅시다.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회에 뭐 음란물이 많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등등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목적은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로는 뭐 괜찮겠죠, 그죠? 수단은 어떻게 돼요? 수단은 뭐 이 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형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사형도 아니고 뭐 저번에 이제 주술을 걸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수단으로서 적합하잖아요, 그죠? 출판사 취소를 하면은, 그죠? 그다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출판사 처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못하게 막는 거니까 효과적이잖아요. 오케이, 적합성 됐고. 다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침해 최소성이 있느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잡지만 하지 말라고, 그지? 이 잡지 인쇄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회수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고 출판사를 취소할 수 있는 등록 취소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야, 이거 심하다. 잡지만 인쇄하지 말라고 하고 다 회수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없는가? 물어볼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거는 침해가 더 적잖아요. 그죠? 출판사가 망하진 않잖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 방법. 다른 방법으로 보면 아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가둘 수 있다.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최소가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전처럼 그걸 다 회수하게 하려면 어차피 몇 개, 그죠? 버려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버려지는 게 아니고 놔둔 것도 있고 다 회수도 안 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깔끔하게 출판사 취소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혹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감옥에 가는 징역 살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최소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 중에서는 오히려 최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일단 뿌린 다음에 회수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보게 된다면 침해 최소성은 만족시키나 안 만족시키나요? 그 만족시키는 거죠. 통과됩니다. 이해했죠? 요거는 여러분 정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 과정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침해 최소성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은 공익 사익 형량도 아마, 그죠? 위반되는 걸로 갔을 것인데, 자, 침해 최소성을 통과를 했어.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떨어보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출판사 똑똑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 됐어. 근데 공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비교해보는 거예요. 침해가 최소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침해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는 부분하고, 어쨌든 정당한 피해든 부당한 피해를 받는 부분하고 사회 전체가 받는 이익하고 이제 형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받는 거는 출판사 하나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다른 출판사를 차리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익하고 사회가 이제 아까 했듯이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한정 나오는 음란물에 노출되게 하는 이득이다 비교를 해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괜찮다고 볼 수 있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밥줄 끄는 거는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출판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출판사도 하지 말고 직업을 못 가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판사 취소만 처분하는 문제 같으면은 법익하고 사익하고 균형을 고려할 때 통과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애매한 문제라서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 이한 변호사 얘기했듯이 판사들이 이걸 할 때 다른 사회과학적 동거를 안 하고 내 머릿속에 저울 있어가지고 홈나물에 대해서 좀 열리사는 같으면은 좀 엄오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보수적이라서 안 돼 이러면은 그냥 사회 통념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통념이에요? 자기 통념이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했던 30조 이항의 원칙을 충족을 시키더라도 처음에 나왔던 명확성의 원칙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30조 이항을 통과시켜서도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 못하면은 이거는 위헌이에요, 위헌 아니에요? 당연히 위헌이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답은 일부러 풍부하게 낸 거예요. 명확성의 원칙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다른 30조 이항의 원칙은 통과한다고 내가 일부러 예시답을 그렇게 썼어요. 이거 돼요? 그 명확성의 원칙 불충족, 30조 이항의 원칙은 충족.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불충족이에요. 헌법에서 하나만 원칙 위반이 돼도 당연히 위헌인 거예요.
이해했죠? 논리구조 이렇게 가요.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이 됐어. 위반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쳐. 그래서 저속한 간행물은 다음과 같은 걸 말하는 데서 일일이 다 써놨어. 그래서 뭐 저속한 간행물이란 뭐 인간의 뭐 신체 부위에 뭐 95% 이상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식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좀 다르잖아. 저속 이런 것보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폭행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상해행위가 들어가는 경우를 저속한 행위를 한다 하면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둘이 좋아서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이렇게 저속한 행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폭행 행위를 들어가거나 하는 게 됐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명확성 원칙은 충족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법률로 안 하고 행정 규칙으로 했다. 법률의 근거가 없다. 그럼 그거는 뭐의 위반이죠? 법치 국가의 원칙 중에서 뭐라고 했죠? 저번에? 그렇지. 포괄적 위임 금지라든가 아니 근데 아예 법률 자체가 없으면 법률주의 위반이야. 알겠죠? 법률주의 위반이기도 하고 30조 2항에도 나와 있죠. 뭐죠? 기본권은 뭐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법률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논점이 안 들어갔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기본권 제한에 아까 요건이 있다 했잖아요. 실질적 요건이 3조 2항이 과잉금지 원칙이고 형식적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 법치주의에서 아까 전에 그지? 법률에 의해야 되고 등등 있잖아요. 그죠? 명확성 원칙. 이해하셨죠? 근데 방금 전에 그건 이 사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기말고사에 제가 갑자기 법률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그죠? 행정규칙의 이런 조항을 갑자기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까 뭐 해야 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률에 의한 것이냐 아닌가 따져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그죠? 법률주의,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은 법률주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만약 형벌법규면 어떻게 돼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 유사한 말이에요. 형벌일 때. 그리고 사실은 30조 2항에 우리는 적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법치주의 원칙에서 법률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주의 원칙이 형법 조항에 적용이 될 때는 특별히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법률이 명확히 있긴 있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아까 했듯이 명확성의 원칙. 그렇죠.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그 다음 결론 쓰면 되겠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첫 번째 소론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그죠? 소론은 뭐죠? 내가 논점 4개 다 줬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 따져주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법률적으로 무슨 기본권 2개가 문제될 것 같은데 따라서 기본권 경험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뭐가 돼야 돼야 되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죠? 서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앞에 나오는 얘기들의 목차격으로 써주면 돼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한 줄로 써세요. 간단하게. 따라서 뭐죠? 아까 했듯이 아까 내가 쓴 거랑 같아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반대로 써야지. 30조 2항이 과잉금지 원칙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나 뭐가 위배가 되죠?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본 서초구청장의 취소 처분은 뭐죠? 위헌이다 합헌이다? 위헌이라서 무효로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이제 쌤이 이제 그 예시로 했던 것들을 따라가면 그런 논리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명확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봤다. 그 다음 사치연금에서 충족된다고 봤다. 그럼 어떻게 돼? 충족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 서초구청장의 처분은 뭐죠? 합헌이고 유효하다. 이렇게 하겠지. 논리구조 이해했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법률이 아닌 행정원칙? 행정규칙. 규칙이요? 그거 생길 때는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문제에서 줬죠. 그죠? 있다고. 근데 내가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이런 데서 법률은 없고 근거 법률이 없고 행정규칙만 있다라고 보면은 행정규칙은 장관이 만들거나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장관 밑에 있는 다른 구청장이 만들 수 있다. 조례 같은 거. 조례죠, 그거는. 근데 그런 걸 그냥 만들었어. 근데 법률 근거가 없어.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아까 했듯이 문제 하나 논점이 새로 나온다고요. 이해했죠? 그건 어떻게 되죠?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무효고 위헌이라고. 아까 전에 그 뭐라 그랬어요? 법률주의라고 했잖아요. 법치주의 원칙 중에서 법률주의 원칙. 또는 법률이 있는데 위임을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음란 저속한 간행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징역 30년까지에 처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재량에 따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봅시다. 그 다음에 징역은 30년까지 25년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행하는 출판사 취소 처분도 할 수 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넓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는데 여성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따질 수 있는 건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변호사야. 그러면 저기서는 주장하겠지.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는 법률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음란 저속한 간행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징역 30년까지 줄 수 있는데 당신은 그래서 20년 때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령이 나온 거다. 명령이 나왔고 그걸 서초구청장이 형이 냈다 하면은 변호사라서 반대 주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뭐죠? 법률 조항이 있지만 그리고 위임을 했지만 위임한 건 맞다. 위반이 맞다. 하지만 위임한 것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징역 1개월에서 20년까지 이렇게 하고 막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 요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여기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그거는 뭐죠? 무슨 원칙? 법치주의 원칙에서 말하죠?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이해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짚어내는 게 그 사람 실력입니다. 방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법률주의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근데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인데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또 틀린답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건 문제 좀 바꿔봅니다. 또 다른 질문? 결론을 낼 때요. 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하게 될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처분에 대한 게 결론에 항상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투는 거는 처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법률이 무효면은 기둥이 무너지니까 위에 지붕도 무너지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그게 맞고 그러니까 위헌이 되면 무효가 아니고 그 법률이 위헌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한번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일 때 예를 들어서 위헌일 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가가 논점이 남아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논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뺀 거라고. 결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명확성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적 자유권이기 때문에 사실 중대한 하자예요. 중대한 하자면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도 중대설에 따르면은 당연히 무효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법률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은 어쨌든 간에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서 살아남았는데 같이 취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법률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는 뭐예요? 법률도 무효고 처분도 보니까 무효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좋은 법관의 태도겠죠. 근데 법관이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어떻게 돼요? 나는 처분이고 지금 문제니까 좀 살려주세요. 출판사 계속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있는데 근데 법관이 법률은 보니까 참 무효네요. 하고 판결은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이해하셨죠? 법률이 무효입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생명처분도 문제가 있네요. 같이 취소해 드릴게라고 해서 취소해 주는 게 맞다. 취소 안 하더라도 중대하면은 법률이 무효인데 중대한 애가 행정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된 것을 그때는 확인합니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실제 효력이 없으니까.
이해했습니까? 논리 과정이 얘 지적 잘했는데 위헌인 법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위헌인 법률에서 어쨌든 지금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법률하고 처분은 다른 거예요, 그죠? 법률은 법률이고 처분은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너 취소 땡 날렸어요. 근데 이것이 논리 필연적으로 법률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얘가 반드시 처분이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되면은 이거 처분되면 국가 모든 작용이 다 헝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유효로 놔두고, 그죠? 하나하나 그때만 취소 소송 취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했었죠. 중대하지 않을 때.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위헌인 법률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유고, 중대한 사유면은 처분도 동시에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판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다투는 거는 법률을 다투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처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이 무효인데 따져보니까 이 처분도 당신의 경우에는 취소해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취소해드립니다라고 같이 얘기해주는 결론을 쓰면은 가장 좋겠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해했죠? 법률은 위헌이 아닌데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처분이 어쩌다 적절한 경우가 되면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헌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헌법 소송이 아니고 그때는 행정 처분으로 하는 거죠. 행정 소송. 이 제청한 결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내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 처분도 유효하다 소송이 제일 좋겠죠. 깔끔하겠죠. 그래도 처분이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유효한 거죠. 왜냐면은 알겠죠. 다시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유효한 거죠. 자, 만약에 그럼 법률이 또 하나 납시다. 이건 다른 논점이 이게 행정법 논점인데 법률이 유효해요. 오케이? 법률은 괜찮아. 근데 법률이 유효한데 행정이 좀 처분이 좀 찜찜한 것 같아.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까 아니면 일반 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다툴 거예요. 당연히 행정법원에 가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보고 야 이건 법률이 무효인데라 하면 이렇게 헌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 전문가 필요한 거라고. 보니까 이거는 법률로 다툴 수 없고요. 일반 법원에 가서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은 맞지만 법률에서 준 게 뭐예요? 행정청한테 재량을 줬잖아. 취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사들, 그죠? 근데 당신이 취소한 거는 재량권을 너무 넘었다. 이해했죠? 그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나오는데 행정규칙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규칙에 위반됐다고 하는 거는 일반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논리구조 이렇게. 그래서 일반 법률 위반이든 행정규칙 위반이든 이렇게 따져주는 거는 일반 그냥 법원에 행정법원에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법률 자체가 그죠? 헌법에 위반됐을 때 지금 헌법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가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해했죠? 그죠?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근데 이런 헌법적 판단을 꼭 헌법재판소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헌법적인 판단을 일반 법원에서 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일반 법원에서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법원이 그 헌법을 반영해서 판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법률 자체가 예를 들어 그래서 처분 취소를 그냥 할 수 있어요. 헌법 위반이라서. 근데 그렇게 아니고 법률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법원은 누구한테 올리죠? 헌법재판소에 뭘 올리죠? 오늘도 봤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위헌법률이 있습니다. 라고 더 높은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재청을 하는 거예요.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컴퓨터 절차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판단했을까 아니면은 이거 넘기고 그죠?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정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위반됐거나 그죠? 아니면은 행정규칙 아까 했듯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뭘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그거를 좀 벗어나게 했어. 예를 들어 형량을 아니면 취소 처분을 하는데 여기는 한 달에서 3달 사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처분을 해서 4달 영업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영업정지 내린 것 자체가 행정규칙에 위배됐잖아. 그러면은 일반 법원에 가서 따지면은 3달까지 있는데 행정규칙 명확하게 위반이네. 취소해. 그러면은 취소받고 다시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담당관이 처분 내리는 거예요. 2달 내리든 3달 내리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는 행정법원, 일반 법원 영역이고 이건 어떻게 되죠? 처분이긴 한데 처분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고 그러니까 규칙이든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좀 이해했죠? 그죠? 그거는 헌법적 문제는 거죠. 쉽게 하면은 헌법적 문제는 여기서 다르고 나머지 문제는 일반의 문제, 일반 법원이 다 다르고. 좋은 지점. 또 질문?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도 전체 헌법에서 좀 감이 조금 더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례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있지만 우리가 오늘 그랬죠. 결정이죠. 결정. 디시전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정 내릴 때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들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국민 대표자가 누구죠? 원래는? 그죠? 국회죠. 국회.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다 내리면 다 좋은데 그죠? 근데 의회에서 뭘 만들죠? 법률이죠. 법률. 원칙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잘 보이나요? 법률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위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이해했죠? 헌법위에는 헌법은 옛날에 만든 거 잘 안 바뀌잖아. 근데 제때제때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힘센 거는 사실 의회예요. 그죠? 이해했죠? 근데 다른 거는 뭐예요? 그럼 행정부에서 원래 어떻게 돼요? 의회가 이렇게 만들면은 저번에 이재용 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집행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행정부죠. 그죠? 행정부인데 이 법률 국민의 대표가 디시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내린 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우리가 잘 처리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죠? 이 결정에 맞는 세부 결정들만 만들면 된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각부 장관만 있습니다. 여성부, 법무부, 장관만 있습니다. 그죠? 내각제에서는 이거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죠. 우리나라도 총리가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어요. 부령. 그럼 부령은 그럼 법률적 효력까지 아니면은 행정명령적 규칙까지. 행정명령의 규칙. 그죠? 행정명령은 법보다 더 낮은 단계죠. 이해했죠?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대통령 제도가 있죠. 이 위에 뭐가 있어?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도 행정명령적 성격의 명령을 발동하죠. 그건 뭐야? 그 대통령이 여기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어요? 아니면 하위에 있어요? 하위라고. 이해했죠? 이게 1등이고 이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밑에 애들 그런 밑에 있죠. 3등. 얘들보다 더 낮은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뭐가 있죠? 조례죠. 조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아니면은 서초구청장이 그래 만드는 그거는 태초구청장이 만드는 또 그 지방 처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죠? 서초구 의회에서 만들고 그죠? 경상북도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죠. 이것도 이거와 또 다른 신급입니다. 그죠? 다른 단계죠. 이제 이해가 좀 잡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수업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럼 그 긴급 명령은 이런 명령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뭐지? 갑자기 긴급하고 똑같아진다. 이해했죠? 그래서 오늘 복습하면은 긴급 명령은 뭐 할 때? 교전 상태 있을 때. 그지? 우리 군대가 밖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빨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물자를 더 날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더 만든지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그지? 그게 긴급 명령이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있죠. 그거는 아까 전에 명령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것도 법률이랑 똑같다. 이해했죠? 처분은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똑같은 건데, 그죠? 이 정도 법률적 성격까지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까 긴급이라는 말에 붙으면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까 잠깐이지만, 잠시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이해했죠? 상황이 워낙 긴급하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거였죠. 계엄이라고 했죠. 그죠? 계엄 선포. 계엄 선포는 뭐였죠? 어떤 요건? 아까 전에 이렇게 중대한 좀 모호한 말이었죠? 그죠? 사태가 있을 때. 뭘 한다고?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뭐 한다고? 뭐를 동원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병력.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병력을 동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군대를 동원한다. 근데 그러니까 긴급 명령 이런 거 뭐예요? 그거는 군대하고 이런 거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상관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죠? 쉽게 하면 그거는 군대는 밖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안에서 빨리 우리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더 찍어내든지 뭘 하든지 뭐 음식물을 잘 공급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은 다른 겁니다. 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안타까운 일이 터졌지만은 뭐죠? 예를 들어 핵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수력 발전소가 덩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못 막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야 돼요? 빨리 데려가야지. 군인들 데려와서 국방 막는 거 잠깐 나와가지고 국방 막는 거 막는 이게 중요하니까 좀 막아줘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계엄이라고. 이해했죠? 실제로 그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이 한 50명 이상이 죽었죠. 거기서. 왜냐하면 그게 많이 터져서 흩날리면 어떻게 돼요? 50만 명, 100만 명이 다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투입이 돼서 시멘트를 부으면서 실제로 그 소련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명령 받으면은 경계 딱 하고 사실은 목숨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군인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르노빌이 군인들의 희생 때문에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 유럽에 독일까지 다 터졌을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게 좀 군인의 숙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울진에 있는 방사능이 터졌다. 지금 이거 빨리 3시간 내에 못 막으면은 울진에 있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도 다 그쪽에 사십니다. 밑에. 그래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다 죽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자인 나라의 통상 사람들 결정 내려야 되잖아. 그때 발동되는 게 뭐라고요? 계엄이라고. 경찰한테 막아달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찰은 그냥 평시 때 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근데 목숨까지 내바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기관은 뭐예요? 사실은 군대잖아.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군인이 평소에 노는 것 같지만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군인은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에 있어서든 내부의 모습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명령을 내리면 본인이 죽을 각오라고 뛰어들어가는 군인은.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막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사능 터지고 아까 전처럼 뭐 수력 발전소 터지고 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긴급한 수단이 비장의 카드가 뭐죠? 계엄이라고 해요. 근데 얘기했죠. 그런 게 남용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남용이 됐죠. 뭐가 있죠? 일부 지방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뭐 민주적이 않다,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럴 때, 너 오케이 좋아, 병력, 헤이 컴온 해가지고 나가. 이게 문제죠. 실제로 세계의 나라에서 계엄이 문제되는 건 뭐죠? 다 이런 경우예요, 사실. 그죠? 계엄이라 만들어놨는데 국가 위급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국가 위급 상황이 아니라 무슨 위급 상황이죠? 정권 위급 상황이죠.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국가 위급 상황이라고 포장을 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헌법 문제에서 뭐가 중요할까?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 아니면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남용되지 않게 하는 절차가 중요할까? 그죠? 통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엄이 언제 발동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실질적 요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절차 요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당신이 원할 때 아무 데나 계엄하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지.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권력은 어떻게 돼요? 부패할 수 있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엄이 필요하다는 걸 아까 이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 방사능이 터지든 아니면 국가 위급상이 발생되든 하면 되는데 다만 그거를 할 때 조심해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상황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제시켜줘야겠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국회나 법원에서 그거를 해제하는 절차를 가진다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이해했죠? 자, 돌아가면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칙은 뭐죠?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수의를 만들면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지만 그 내부에 나오는 것들은 뭐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규칙들을 만듭니다. 대통령령, 행정 구령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조례도 따로 있고요. 이것들이 보통은 본령보다 하위에 있지만 언제 우위에 선다? 그러니까 긴급자가 붙으면 그죠? 우위에 선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걸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 문제 하나.
대통령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지방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 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진압하고 언론 출판사를 다 취소시키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다 칩시다. 그래서 징역 1년을 했다. 아까 계엄 나왔었잖아요. 언론 출판에 대해서 계엄은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져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아까 했듯이 계엄의 발동의 실질 요건을 지켰는지 봐야 되고, 그죠? 실질 요건이 뭐예요?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죠? 아까 전에 대통령 개인의 뭐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질 요건도 위반이 되고, 또 나머지 아까 국무회의 심의 거쳤는가 기타 등등, 그죠? 안 따지면은 그 절차 요건 위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계엄 자체가 합헌이지 않다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에서 그냥 무효라고 해서 사회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을 가만히 놔둘까? 그 정도로 힘센 대통령인데 그럴 때는 헌법재판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법원은 집회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판사들을 괴롭힌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뭐 제3세계나 개발도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그런 거 있을 때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는 누가 돼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에서 막아줘야 돼요. 아니면 국회에서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집회를 해서 계엄법 이제 종료하시오라고 법률을 만들어서 종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법체계는 여기까지 했고 A에 대해서 더 질문 있나요? 아니면 B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B로 넘어가서 오케이. B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한 번만 더. 천천히.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법 17조와 여권법 제26조를 2007년에 개정하였고 이 법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공법 제17조에 의하면 취재 목적 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각 선교자는 선교 목적으로 전쟁 지역인 X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자, 여기까지요. 일단은 법에는 뭐라고 했죠? 지금 여권법하고 여권법 26조하고 좀 다른데 일단은 그렇죠. 제가 그냥 바꿨습니다. 현재가 유효한 여권법 17조와 26조로 보면 뭐죠? 취재 목적을 하는 추구의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죠? 기자는 괜찮단 말이야. 그지? 근데 뭐죠? 그게 아니면은 전쟁이나 재난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요즘 뭐죠? 시리아 같은데, 이집트 요즘 뭐.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국민이 나가려고 하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허가받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은 출국 못합니다. 인천공항 나가는데 죄송하지만 못 나가십니다. 라고 여권 검사하고는 돌려보내요. 못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죠. 나는 그저 선교사고 종교가 뭐든 상관없어요. 뭐 불교일 수도 있고 아니죠. 나는 어쨌든 종교 관련된 종교인인데 나는 저 나라 가서 저 부산 사서 꼭 도와줘야겠다. 꼭 도와주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해줘야겠다. 근데 법에서는 취재의 목적이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에 있는 우리 같은 종교를 가지 아니면은 이 전체 세상에 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저기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도 빨리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숭고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나는 빨리 내 종교단체를 빨리 만들어서 신도를 한 10,000명 모으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받으면 얼마야? 1억이잖아요. 빨리 뭐 교회를 빨리 아니면은 뭐 종교단체를 만들어야지, 불교단체를 만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이비단체를 만들어야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게 선회를 해서 아까 전처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종교 목적으로 출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청했는데 국가가 불허를 했어요. 자,
불허를 한 거 행위 자체가 국가 행위인가 아닌가요? 행위라고. 그죠? 요건을 보고 아 당신은 허가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행위를 한 거예요. 국가가. 그죠? 그 사람은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불허 써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허라고 써서 준 행위 자체를 다투는 거라고. 그죠? 증 들고 아니면 증 안 썼을 때 괜찮아요. 그 뭐 행정법 이론이긴 한데 그거는 무반응을 해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반응을 했다고 칩시다. 불허라고 도장 꽝 찍어서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도와준 변호사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그죠? 이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있듯이 그냥 이 행위 자체가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됐다고 어디다 넣을 수 있죠? 일반 법원에 넣을 수 있겠죠. 법원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논점은 보다 보니까 이 법률 자체가 너무 위헌적인 게 아니냐. 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 법원이 아니라 어디 가는 게 맞다고? 그죠? 헌법재판소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를 그렇게 구상한 거예요. 그죠? 그 헌법으로 재판소로 가자. 된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처분 자체가 위헌인 건데 이 처분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의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런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때 유효하려면 뭘 지켜야 되죠? 아까 했듯이 형식적 기본권 제한에 형식적 요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실질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죠? 형식 요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거냐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는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요건은 뭐가 있어요? 아까 했듯이 주로 37조 2항이 되겠죠. 그죠? 과잉금지 원칙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이 되었고, 그죠? 했는데 행정법원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법원이 나 안 해 이랬단 말이야.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 너 가는 거 나 안 보낼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논점만 더 숨어 있어요. 그죠? 법원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넘길 수 있고요. 그죠? 일반 국민에는 어떻게 돼요? 일반 국민은 자기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넘겨주면 고마운 거고 이 법원에서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넘겨줬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올리면 돼요. 대신에 행정법원에서 안 했다는 게 먼저 확정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써주는 게 마지막 논점인데 근데 이 논점에서 내가 일부러 뺐어요. 그거는 어려워서 이해했죠? 그거는 헌법 68조 1항의 소송이냐 뭐 2항의 소송이냐 이런 논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또 40몇 조인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빼고 자 그럼 이 사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뭘로 봐야 되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본안전 요건 아까 전에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안 소송에서 뭐가 돼요? 아 기본권이 뭐가 문제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지? 당연히 그렇지.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잖아. 뭐지?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때는 거주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의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또 하나 뭐 있지? 아까 했잖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왜 막는 거야? 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 봤지만 경합이에요? 유사경합이에요? 유사경합을 왜냐하면 이게 보충적 관계니까 이전을 할 수 있는 이전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사경합이니까 뺍시다라고 하고 요건 남아있고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잘했어. 아까 전에 뭐지? 종교자유잖아. 나는 종교적 목적으로 가는데 왜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거니까 종교의 자유하고 지금 방금 말했지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요건 어떻게 돼요? 유사경합이 아니라 경합 같죠? 그죠? 그죠?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다른 건 특별히 잘 안 보이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 쓰면은 뭐 그것도 일단 두 개만 따져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똑같아요. 기본권 경합을 해결할 때 무슨 원칙을 해결한다고? 아까 했듯이 관련 기본권 우선 원칙을 할 거냐? 아니면 관련 기본권 전부 다 따지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 기본권 중에서 최강 효력서로 갈 거냐? 그죠? 그걸로 가서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따져주는 거는 최강 효력설로 가려니까 둘 다 강한 것 같아. 거주의전도 강하고 종교의 자유도 강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모두 따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돼. 최강이라 하더라도 최강인 걸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기본권을 따져줍니다라고 해가지고 둘 다 따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의 기본권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럼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힌트를 줬냐면 법률주의보의 원칙을 따져보라고 했어요. 그죠? 법률주의보의 원칙. 법률주의. 그지? 근데 법률에 뭐가 있냐면 17조에 따르면 취재 목적 출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에 출구가지고 나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으면은 법률 유보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것이 법률에 지금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법률 유보는 간단하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법률에 유보는 있었다.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 37조 2항으로 도출되는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이제 따져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했듯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아까 했듯이 그 미중 기준의 원칙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써주면 좋겠지. 종교의 자유는 뭐죠? 정치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죠.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하는 것을 막는 거는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겠죠. 그러면은 37조 2항의 원칙 중에서 아까 했듯이 4개 따주는 거 있잖아. 그 꼼꼼히 다 따져주는 게 좋겠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는 침해다 아니다? 얘기해 줍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면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보다 덜 엄격하게 볼 수 있어요.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 먼저 자기가 해줘야 돼. 거주이전의 자유도 똑같이 4단계 심사를 다 하자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냥 처음에 그럴 필요가 없이 완화된 심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본인이 따져야 된다. 이해했죠? 근데 내 생각에는 둘 다 어쨌든 엄격한 심사를 가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는 엄격한 심사를 가고 거주자의 자유는 완화된 심사를 가고 이 둘 중에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결론은 여러분이 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건 진짜 논쟁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 침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외부에서 실현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생명 보호를 더 해주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겠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지. 아까 전하고 좀 다른 건데 평등권을 내가 얘기했어요. 평등권은 뭐가 있죠? 야 누구는 기자는 취재를 나가는데 나는 왜 못 나가? 이게 이 얘기예요. 그걸 따르죠. 평등권은 이전에 우리 이민열 변호사가 와서 이한 변호사가 와서 얘기했었죠, 그죠? 사실은 평등권은 자유권하고 많이 연결이 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원칙으로 따져주면 아파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 번씩 다 따져주지만 평등권은 한 번 더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뭐지? 아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통과했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못 가는 거가 있고 딴 사람이 있는 게 있는데 내 권리가 왜 이 사람보다 낮은 거냐 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평등권 따져주는 원칙은 뭐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평등권이 침해됐을 때는 그죠? 그걸 따져주는 원칙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서 그죠? 평등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자유권은 더 엄격하게 보는 심사 기준이 있고, 그죠? 다른 비정신적 자유권은 덜 엄격하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평등권이 위반이 됐구나, 아니면 안 됐구나, 를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결론은 위원이 나오든 학원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논리 과정을 따라갑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마지막 4번 평등권 얘기만 한 번만 더 하면 평등권을 실제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따져주고 아니면 덜 엄격 완화된 기준으로 따져주든 간에
그게 평등권을 한 번 더 따져줄 의미가 있는가, 앞에서 다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로운 헌법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지만, 그죠? 시험 답안에서 안전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처럼 자유권 이거 다 따져주고 평등권을 따라 한 번 더 따져주는 거예요. 그게 더 자, 교과서 지금까지 뭐 수험 아니면은 지금 일반적인 통설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자유권 침해면 평등권 침해가 될 경우도 많아요. 앞에 그 자유권 충족이 다 되는데 평등권 침해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있긴 있는데 거기 같이 연결되죠. 오케이.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자, 자기가 B형으로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논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종교 성결하는 거 좀 막는 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렇고. 그러면은 왜 그럴까? 종교의 자유 자체는 정신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만 정신으로서 자신이 내부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외부로 종교 행위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야. 종교 행위를 그냥 또이 지정된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국가의 힘이 소비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교의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로서 부담될 수 없는 쪽이라고.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언론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일종의 공익적?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은 그냥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하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평등권이 종교인의 평등권을 평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얘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기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 같고, 요 논리로 가면은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아까 전에 이제 기본권 제한이 타당하게 됩니다. 이해했죠? 뭐가 있냐면 종교가 내가 내심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자유가 있다고 다르거든요. 그죠? 그냥 종교 행위가 있는 자유는 아까 요것보다 조금 더 완화돼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뭐죠? 게다가 해외로 가지고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 아니냐. 근데 게다가 또 뭐가 있죠? 기본권이 제한하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제한되는 공익은 뭐야 돼요? 종교 자체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하고 수호되는 공익은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만약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에 예를 봐서 아시겠지만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준 사례가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당신 요 나라 안 가고 우리나라 가든 다른 지역 가든 다 선별이 되는데 요 나라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꼭 그 나라 가야 되느냐? 요건 좀 막자. 당신이 요 가게에서 잡히면은 우리는 나라 돈 세금으로 가든 나라 돈으로 가든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러면은 공익하고 사익 비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 말씀처럼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의 목적하고 수단, 침해 최소성 지켜줬잖아요. 그죠? 딴 데 못 가야 맞는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과잉금치 원칙에 통과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평등권 하면 더 떨리자 했잖아요. 평등권인데 기자 취재하고 당신 개인 종교하고 다른 거다라고 해서 보면은 평등권도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업은 아주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탁월하게. 얘기하세요. 경합이라는 게 충돌이랑 달리 항상 안에 사람의 기본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은 그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국가가 이걸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그 가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가 서로 경합한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전을 종교적 이유로 해서 하는 이전을 막는 법률 자체가 생명권 제한일 수도 있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권은 반대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이 생명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생명권 제한하는 거는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국가가 보호하려고 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출입 제한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권 제한하는 데 있어서의 입법의 목적의 문제죠. 입법 목적에서 국민 생명 보호죠. 생명권이라고 그래. 생명 보호가 신체 보호죠. 이해했죠?
예를 들어서 생명권의 제한이 왜 이렇게 되지? 나는 네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게 저희 가는 거를 대해서 막아야 되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 생명권,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생명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런 특별 과제를 통해서 했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하나 더 첨언만 하면 오셔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기말고사에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변형해서 낼 것이고 다른 유사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낼 거니까 꼭 자기가 꼭 푸는 문제 아니더라도 푸는 문제 과제도 열심히 해서 제출하시고 다른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약간 평등권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교과서나 아니면은 우리 교과서가 좀 너무 두껍다. 공부방법도 다시 얘기하면은 교과서는 제가 언급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 파워포인트 앞으로는 자주 올릴 테니까 그걸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연습 문제도 많이 제출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사람들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강사로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수험서가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험서가 꼭 오래 거일 필요가 없고요. 3, 4년 지나도 좋으니까 중고 책방에 가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 삽니다. 그래서 중고 책방에 가서 알라딘 같은 데도 있어요. 사서 그 허름한 그러니까 요약이 잘 된 헌법 7급 뭐 이렇게 대비 이런 책들을 기본 책을 보면 뭐 한 3, 4천 원 정도 살 거예요. 아마 5천 원 정도 사서 그거를 보시면 한자도 적고 읽기도 좋고 표도 많이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뭐 수험 교재, 학원 교재나 수험 교재 같은 것들 돌아다니는 거 교수님들이 쓰는 거면 제일 좋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제일 간단한 것들을 새 거 살 필요도 없고 중고 책방 가서 한번 사서 보세요. 네. 공부하시면은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주교재로 보지 말고 참고 교재로 보면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혹시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제가 간단한 캔커피든 일반 커피든 제가 사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